유해진은 어렸을 때부터 배우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나 친구들에게 나는 커서 배우가 될 거라고 말을 하고 다녔는데, 그때는 배우라고 하면 잘생긴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직업이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에 친구들이 많이 놀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해진은 마음을 정했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서울예대에 도전을 합니다. 하지만 너무 긴장을 했던 나머지 안정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었고 결국 2번이나 낙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안 되나 보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3번째 시험은 타 대학 의상학과를 지원해서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대학에 입학을 했지만 연기에 대한 미련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학년을 마친 유해진은 군 입대를 했고, 제대를 하면 다시 한번 서울예대에 도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유해진의 부모님은 유해진이 안정적인 직업을 구하길 바라셨고, 그런 마음에 유해진이 휴가를 나올 때마다 조금 있으면 저녁인데 앞으로 뭐 할 거니? 라고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정말 마지막 휴가를 나오게 됐는데 그때도 같은 질문을 하셔서 배우를 할 거라는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자 아버지가 이왕 할 거면 열심히 제대로 해봐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그렇게 고맙고 힘이 됐다고 하네요. 결국 3번의 도전 끝에 서울예대에 합격할 수 있었고 성적이 좋아서 장학금을 받으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졸업을 하고 28살의 늦깎이 배우로 데뷔작 블랙잭을 촬영합니다. 블랙잭은 부패한 경찰 최민수가 결혼 생활에 염증을 느낀 강수연을 만나 강수연의 남편을 없애버리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린 스릴러 영화입니다. 시나리오는 그럭저럭 괜찮았지만 연출과 배우들의 조합에서 아쉽다는 평가가 많았고 그래서인지 망했습니다. 이 영화에서 유해진은 최민수에게 시비를 거는 깡패로 출연했지만 영화가 망해서 대중들에게 조금도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후 1999년에 주유소 습격 사건에서도 단역으로 나오는데, 이번에는 영화가 흥행에 대성공하고 대사도 많아져서 완전 단역이라기보다는 짬밥 먹은 단역 정도로 신분 상승합니다. 이성재, 유호성, 강성진, 유지태가 주연으로 나오고 박영규가 주연의 버금가는 조연으로 출연하는데, 유해진을 비롯한 정준, 이효원, 이정우, 정은창, 김수로, 김웅수 등 출연진들이 전반적으로 빵빵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90년대 영화인데 관객수 230만 명을 동원해서 당시에 화제가 됐던 작품입니다.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사회에 불만이 많은 4명의 친구가 주유소를 털면서 주유소 직원과 주유소 손님들이랑 싸우는 게 스토리의 전부입니다. 킬링타임용으로 완벽합니다. 영화 중간에 딴따라가 펩시의 로고를 태극마크라고 하면서 국산이라고 주장하는 개그가 있는데, 국산품 좀 애용해라 이 자식아. 하여튼 요즘 젊은 새끼들은, 야, 부모들이 쎄 빠지게 번 돈 니들은 다 갖다 외국 놈들한테 바치지 않나? 머리 꼬라지 하고는 에이 재수없는 새끼들. 아저씨, 이거 국산이에요. 뭐가 국산이야 인마 그게? 펩시가 국산인지 미제인지도 모르냐 인마? 태극마크 안 보여요? 태극마크. 새끼가 이거, 너 지금 나랑 농담 지가되는 거야 인마? 이게 우리나라 영화 역대 PPL 중에 손에 꼽히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영화 촬영 기간에 펩시콜라를 마음껏 제공하고 브랜드마크 한 컷 나가게 해주는 게 계약 조건이었는데, 작가의 미친 글솜씨 때문에 콜라의 판매량이 상당히 올랐다고 하네요. PPL을 이렇게만 한다면 시청자들에게 사랑받습니다. 이후 2001년 신라의 달밤에서 대사량이 더욱 많아진 조연으로 출연합니다. 고등학교 때 일진이었던 체육선생 차승원과 고등학교 때 범생이었던 깡패두목 이성재가 10년 만에 재회를 하는데 서로를 견제하며 김혜수의 사랑을 차지하려 한다는 코미디 영화입니다. 여기에서 유해진은 넙치라는 조직폭력배 부하 중 한 명으로 나오는데, 원래는 비중이 훨씬 적은 배역이었지만 머리를 완전히 할머니 파마를 해버리고 의상도 코미디 영화에 어울리게 준비하는 모습을 본 감독이 작은 배역에도 정성을 다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아서 분량을 많이 늘려줬다고 합니다. 신라의 달밤은 총 관객수 480만 명으로 흥행에 성공합니다. 바로 다음 해인 2002년은 유해진에게 잊지 못할 한 해가 됩니다. 무려 3편의 영화가 개봉하고 3편 모두 흥행에 성공하는데요. 첫 번째 영화는 공공의 적입니다. 본인 성격 건드는 놈들은 일단 패고 보는 비리경찰 설경구가 피도 눈물도 없는 엘리트 살인마 이성재를 잡는 내용인데, 유해진은 여기에서 유력한 용의자 칼잡이로 나옵니다. 신문 과정에서 칼로 장난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집에 가 이 새끼야.
웃기기도 하지만 조연급의 연기력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부분으로 관객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그런지 공공의적 이후로는 스토리 일부에 나오는 조연이 아니라 전반적인 스토리에 영향을 주는 비중 있는 조연급의 작품에 많이 출연합니다. 두 번째 영화는 라이터를 켜라입니다. 예비군 훈련을 가는 주인공 김승우는 부모님에게 차비까지 받아야 할 정도로 처량한 신세입니다. 차비와 밥 때문에 돈을 다 쓰고 남은 돈 300원으로 라이터 하나를 샀는데 건달 보스 차승원이 그 라이터를 가지고 가버립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빼앗긴 김승우가 자존심을 걸고 건달 보스에게서 라이터를 되찾아오는 내용입니다. 유해진은 전철 안에서 사건을 관망하는 소심한 시민으로 나오는데 강성진과 찰떡궁합의 케미를 보여줍니다. 2002년 11월에 개봉한 광복절 특사에서도 유해진은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차승원 설경구는 6년에 걸쳐서 만든 땅굴을 통해서 탈옥에 성공하는데 신문을 보니 자신들이 광복절 특사로 내일 사면될 예정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다시 감옥으로 돌아갑니다. 해당 영화는 관객 수 300만 명을 넘겼고 설경구를 잡으러 다니는 경찰 역할로 나오는 유해진은 영화의 시작부터 끝부분까지 골고루 얼굴을 비추면서 비중 있는 조연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잘 성장해가고 있었는데 빙우라는 영화를 만나면서 힘든 시간이 찾아옵니다. 알래스카에서 조난을 당한 송승헌과 이성재가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영화인데 20만 관객 수를 찍고 스크린에서 내려올 정도로 폭망한 영화입니다. 이후 달마야 서울과자, 이대로 죽을 순 없다 등 연속으로 졸작에 출연하면서 2003년부터 2005년까지는 심적으로 힘든 기간을 보냅니다. 돌아보면 3년이라는 시간은 길게 느껴지지 않지만 그때의 유해진의 심정은 매우 힘들었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건 참을만 하지만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 계신 부모님을 생각하면 참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유해진은 35살 안에 성공하지 못하며 배우를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으로 당시 35살이던 유해진은 12월 29일에 개봉한 영화에 출연합니다. 그 영화는 바로 당시에 신드롬을 일으켰던 왕의 남자. 광대인 가무성 이준기는 왕과 왕비를 소재로 한 풍자극을 하다가 의금부에 잡혀가지만 뛰어난 임기응변으로 왕 앞에서 공연을 하게 되고 왕의 신음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중신들은 미천한 광대들이 궁 안에 머무는 것조차 반대를 합니다. 그러자 가무성과 이준기는 중신들이 뇌물을 받고 왕의 물건들을 도둑질한다는 내용으로 공연을 해서 몇몇 중신들이 파면을 당하게 됩니다. 위기를 직감한 중신들은 광대들에게 누명을 씌워서 결국 궁에서 쫓아내는 내용입니다. 한국 영화의 메인 주제인 신파를 빼고 흥행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동성애 코드를 사용한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1200만 명의 관객 수를 동원해서 현재까지도 수작 중의 수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영화입니다. 영화 중 장진영과 이준기의 키스씬이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 부분인데 대본에는 없던 씬이었습니다. 촬영 당일날 장진영의 아이디어로 찍은 씬이 영화의 주요 장면이 되었습니다. 비록 유해진은 주연이 아닌 광대들 중 하나로 출연하기는 하지만 이 영화의 흥행으로 마음의 짐을 많이 덜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지 유해진의 연기력도 훨씬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작품 타짜에서 수많은 애드립을 선보이는데 평론가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조승우, 김혜수, 백윤식이 워낙 연기 잘하는 배우들이고 유해진과 묻고 더블로가 애창시자 김웅수 아저씨까지 합해져서 빵빵한 출연진을 자랑한 타짜는 560만 명의 관객수를 찍었습니다.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중에서 관객수 역대 4위의 기록을 가지고 있네요. 2007년에는 이 좋은 기세를 몰아서 이장과 군수라는 영화에 절친 차승원과 공동주연으로 출연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차승원이 매번 반장을 하고 유해진은 만년 부반장을 해서 유해진이 열등감에 힘들어하는데 20년 후에 유해진은 군수가 되어 있고 차승원은 마을 이장이 되어서 열등감에 휩싸인 차승원이 유해진의 앞길을 막으러 다닌다는 코미디 영화입니다. 비록 흥행에는 실패했지만 평생 조연만 하던 유해진에게 처음으로 주연 자리에 앉게 해준 작품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2008년에는 전우치에서 개 역할을 하는데 누가 봐도 개같이 보이는 열연을 합니다. 전우치 역을 맡은 강동원과 함께 500년 후인 2009년 서울로 시간여행을 와서 요괴들을 때려잡는 액션 판타지 영화입니다. 범죄의 재구성, 타짜를 만든 최동훈 감독의 작품이라서 그런지 짜임새가 좋고 던진 떡밥을 회수하는 기술이 탁월합니다. 킬링타임용 영화를 찾으신다면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010년에는 류승환 감독이 만든 부당거래에 출연합니다. 청룡영화제에서 최우수 작품상과 감독상을 석권한 작품인데 유해진은 실상은 깡패이지만 표면상으로는 건설업 회장으로 나옵니다. 부패경찰 황정민과 짜고 정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힘없는 사람을 협박해서 가짜 범인을 만들어 감옥에 보내는데 가짜 범인이 억울함에 자살을 하면서 일이
꼬이는 이야기입니다. 한국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내용인데 특히 경찰과 검찰의 신경전과 경제계와 정치권의 부도덕한 관계를 매우 현실적으로 담아내서 굉장한 호평을 받은 웰메이드 사회파 스릴러 영화입니다. 이렇게 영화가 한창 흥행을 하고 있었는데 영화 이야기가 아닌 다른 이유로 스포츠 신문 1면에 유해진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김혜수와의 열애설. 영화 타짜를 찍으면서 많이 친해졌다는 두 사람은 사실 그 전에도 몇 번 열애설이 터졌었지만 양쪽 다 부인했었습니다. 하지만 파파라치들의 데이트 목격 장면 사진들이 계속 나오자 둘 다 시원하게 인정하고 공개 데이트로 전환합니다. 하지만 1년 후 결별을 했고 결별 이유는 바쁜 스케줄 때문이라고 했지만 김혜수의 어머니가 반대가 매우 거셌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이후 유해진은 현재까지 열애설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해적, 바다로 간 산적에서 철저하게 개그를 담당하는 캐릭터로 나옵니다. 잘 들어. 바다 수영이라는 게 말이야 민물 수영하고는 확연히 틀려. 파도를 이기려고 그러면 뒤지는 게. 구링이가 담터 눕듯이 파도를 이렇게 부드럽게. 그렇지.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 겨. 등신 마냥 하면 뒤지는 겨. 조선시대에 고래가 국새를 삼켜서 국새를 삼킨 고래를 잡으러 다닌다는 약간 많이 황당한 이야기라서 빵빵한 출연진들이라도 폭망할 거라고 많이 예상했지만 800만 명이 넘는 관객수를 동원해서 의외의 성적을 낸 영화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같은 시기에 개봉한 영화가 한국 영화사 흥행 1위인 명량과 헐리우드 영화 혹성 탈출이라서 해적이 흥행에 성공한 건 한국 영화사의 3대 미스테리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게 조연으로 본인의 역할을 잘 해낸 유해진은 오랜만에 다시 주연급으로 영화를 촬영합니다. 2015년 부산의 수산업체 사장 딸인 정효주 양의 실제 납치 사건을 바탕으로 한 극비수사라는 작품입니다. 경찰 김윤식이 실종된 아이를 찾아 헤매지만 사건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자 마지못해 무당 집과 철학관에 가서 점을 봅니다. 그러다가 정도사 유해진을 만나고 유해진의 말대로 사건이 풀리자 김윤식은 유해진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고 다른 경찰들과 마찰이 일어나면서 각자 자신의 방법으로 실종된 아이를 찾아 나서는 이야기입니다. 영화가 개봉한 뒤에 한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피해 가족들이 잊혀질 권리를 주장하면서 해당 영화의 감독을 상대로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실제로 소송을 했는지는 기사화되지 않았지만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영화를 만드는 건 법적인 문제보다 도의적인 문제가 더 커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게 약간의 마찰이 있은 후 유해진은 두 번째 천만 관객 영화에 출연하게 됩니다. 전에 부당거래에서 한번 호흡을 맞춰본 적이 있는 유승환 감독의 작품 베테랑입니다.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일방적인 해고까지 당한 트럭 운전기사가 항의를 하다가 목숨을 잃게 되는데 열혈 형사 황정민이 이 사건의 주범 유아인을 모진 고생 끝에 체포하는 이야기입니다. 부당거래처럼 사회 고발 성격을 띠고 있는 작품인데 실제 사건들을 모티브로 사용해서 그런지 더욱 현실감 있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최철원 재벌 2세 야구 방망이 구타 사건, 재벌 3세 보복 폭행 사건들 뿐만 아니라 유명 대기업들의 부정부패 사건들을 편집해서 뒤섞은 듯한 내용들이 영화라기보다는 고발 프로그램에 가까운 느낌도 있습니다. 두 번째 천만 관객 영화를 잘 마치고 생애 처음으로 단독 주연 영화 럭키를 촬영합니다. 실력 좋은 킬러 유해진이 실수로 넘어져서 기억 상실증에 걸리며 일어나는 해프닝을 다룬 이야기인데 주인공이 킬러이지만 잔인한 장면은 하나도 없어서 15세 이상 관람가 영화입니다. 무거운 주제나 사회 풍자 같은 비판 이야기가 아니라 전형적인 킬링타임용 영화인데 690만 관객을 동원해서 저렴한 제작비를 생각하면 초대박을 터뜨린 작품입니다. 바로 다음 작품인 현빈과 공동 주연을 맡은 공조도 800만 명에 가까운 관객수를 기록하는데요. 북한 범죄자가 남한으로 피신을 하자 북한이 한국 정부에게 사상 최초로 공조 수사를 요청하고 한국 형사 유해진이 북한 형사 현빈과 함께 범인을 잡는 이야기입니다. 액션은 현빈이 담당하고 코믹은 유해진이 담당한 영화인데 평론가들에게는 액션도 코믹도 어설픈 영화라는 혹평을 받았지만 관객들은 현빈 보는 재미와 유해진 보는 재미 둘 다 잡았다는 좋은 평가를 받아서 후속편 공조2까지 개봉했었습니다. 후속편도 관객수 700만 명을 기록했고 역시나 평론가들에게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영화 1987 또한 흥행에 성공했는데요. 1980년대 한국의 어지러운 정치 상황과 그로 인한 국민들과 정부의 대립을 매우 현실감 있게 그려냈습니다.
영화 1987의 핵심이 된 실제 사건은 바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입니다.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라는 명대사는 실제로 경찰 관계자가 사건 브리핑 때 한 말입니다. 많은 평론가들이 극찬한 영화이고 관객들도 굉장히 좋은 소감을 남긴 작품이니 시간이 되신다면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2018년에도 완벽한 타인이라는 영화에서 주연으로 열연했습니다. 네 쌍의 커플이 저녁 모임을 하던 도중 핸드폰으로 오는 모든 문자, 통화, 이메일을 공개하자는 게임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부부 사이인데도 몰랐던 사실들이 드러나고 친구끼리의 사이도 틀어지며 누군가는 커밍아웃을 하는 상황까지 되어버립니다. 유해진, 조진웅, 이서진, 염정아, 김지수 등 배우들의 연기가 좋았다는 평가를 평론가와 관객 모두에게 받았고 53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해서 나름 괜찮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2021년에도 넷플릭스 드라마 승리호에 출연합니다. 목소리만 나오는 거라서 출연이라기보다는 더빙이라고 하는 게 맞지만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왠지 유해진을 본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유해진은 돈이 없어서 피부 이식을 받지 못한 로봇으로 출연하는데 충격적이게도 이 로봇의 성 정체성은 여자입니다. 영화 후반부에는 피부 이식을 받아서 여자의 모습을 갖추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유해진입니다. 영화에서는 코믹하지만 현실에서 이런 일이 있다면 엄청 무서울 것 같습니다. 원래 승리호는 극장 개봉을 목표로 만든 영화지만 코로나가 터지면서 극장에서 개봉을 하면 망하는 건 심한 문제였기 때문에 배급사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제작비만 240억이 들었고 홍보비까지 생각하면 거의 300억 정도가 들어간 작품인데 최소 500만 명의 관객 수를 채우지 못한다면 배급사가 부도가 나는 건 당연한 수순이어서 넷플릭스에 310억에 판매하기로 결정합니다.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시나리오나 CG 효과가 좋은 작품을 비교적 저렴하게 가져오는 것이고 배급사 입장도 일단 손해는 보지 않아서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승리호는 공개 당일날 시청률 1위 초대박을 치고 80여 개국에서 오늘의 톱10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에서의 평가는 그다지 좋지 않고 외국에서의 평가는 꽤 좋았습니다. 한국식 심파극을 바라보는 관점이 많이 다른 것이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올빼미라는 작품이 개봉 중에 있습니다. 인조와 소현세자의 죽음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가상의 이야기를 가미한 팩션 영화인데 유해진은 이 영화에서 처음으로 왕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공교롭게도 2005년에 촬영한 왕의 남자와 같은 장소에서 촬영을 하게 됐는데 감회가 정말 새로웠다고 합니다. 17년 전에는 왕에게 절을 하던 역할을 하면서 뜨거운 바닥 때문에 고생을 했었는데 지금은 왕의 역할로 다시 촬영을 하게 되니 그럴만도 한 것 같네요. 마음이 맞는 분들과 좋은 작품을 만들어가면서 웃고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유해진 씨. 관객분들이 자신이 출연한 영화를 보는 시간만큼은 모든 것을 잊고 행복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연기를 하신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름이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짝퉁 박지성이라고도 불렸었지만 이제는 자타공인 한국 최고의 명배우가 되셨으니 좋은 인연 만나셔서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끝.